오늘은 그 제주도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님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서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미 생활 반응이 몇 개월 동안 끊겼을 때 사실은 범죄의 희생양이 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우리가 다 같이 했었고, 이게 결국은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는커녕 이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스스로 막아서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유족 눈에서 정말 피눈물 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오늘은 뭐가 잘못됐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미란 씨 관련해서 먼저 추모로서 시작을 합니다. 이 제주도 실종 사건은 저는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거는 아까 스레드 잠깐 들어가 보니까 친척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저도 좀 애국심 있는 변호사들 중에 도울 분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종 직후에 바로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수색이 들어갔어요. 바로 수색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일부러 경찰이 들어가서 거짓말로써 막았어. 그러니까 정말로 극악스럽고 악랄한 게요. 첫 번째는 가족을 안심시킨 게 진짜로 악랄한 거예요. 가족이 직접 발로 뛰면서 찾을 기회조차 박탈시킨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실종이 되거나 연락이 끊겼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잠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가족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도록 가족한테 거짓말로서 안심을 시킨 거예요. 아, 연락됐습니다. 근데 다시 연락이 연결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뭔가 갸우뚱하고 이상하다. 왜 가족이랑 연락 닿는 거를 싫다고 하지? 라고 하면서도 제복 입은 경찰관이 설마 우리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믿고 싶었겠죠. 그 사람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가지고 이 경찰관은 실종한 사람을 수색하고 있는 그 현장을 수색을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요, 저는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법률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살인죄야. 이건 어떤 경우에 성립하냐면 그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때, 본인이 거기에 대한 관리자이거나 책임자일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조카를, 유명한 판례가 있거든요. 어린 조카를 그냥 그 뚝방길을 걸어가다가 어린 조카가 쭈루룩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삼촌이면은 당연히 물에 뛰어들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하기는커녕 지켜만 봤어. 유명한 판례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린애가 빠졌는데 구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만 본 거예요. 하지만 물에 빠뜨린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폭행하거나 때린 것도 아니지만 가만히 지켜본 행위 자체가 살인죄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유명한 판례입니다.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수색을 하고 있는데 수색을 주도해야 될 책임자가 수색을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생존을 하고 있었다면은 당연히 사망에 따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 경찰에게 있는 거예요. 그 경찰은 살인죄로 의율해야 돼요. 근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되다 보니까 굉장히 쟁점이 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연 살아 있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이게 또 범죄 여부도 저는 굉장히 의심이 되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젊은 분이잖아요. 갑자기 급사를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범죄 희생이 됐을 가능성도 높은데 지금은 너무 오래 지나 버려 놓으니까
시신이 다 부패를 해서 뼈밖에 안 남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가지도 약간 그 유골이 발견된 곳에 약간 옆쪽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 옷가지가 별도로 좀 떨어져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 옷가지가 서로 겹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유골밖에 안 남아놓으니까 그 당시에 발견했으면 뭔가 법의학적인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유골이 뼈가 부러졌느냐 이런 정도의 분석만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존했다는 것을 이 유가족이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국가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로 이거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거고요. 제가 속보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정성호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하는데, 정성호 장관이 왜 던지겠어요? 보안수사권이나 이런 문제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나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직서가 수리됐고, 다음에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열받았는데,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이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의 정무적인 최종 책임자거든요. 물론 이재명 책임이지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그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나 이런 거 행안부 장관이 이거 속보 시신이 발견됐다는 속보 뜨는 순간 당연히 사표를 냈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아니 뻔뻔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장관을 시켜놓으니까 얼굴이 너무 두꺼워.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뭐 보신하거나 피하려고 하든 어떤 의도든지 간에 그래도 보안수사권 폐지됐을 때 사표를 던졌는데,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 말아먹었죠? 그 다음에 막 돈 받고 정가정보, 개인정보 이런 거 다 팔아넘긴 경찰관들 나왔죠. 또 여기 제주 실종 사건은 멀쩡한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에 수색을 중단시키는 거짓말을 해. 허위 종교를 했어요. 대단히 송구하다? 지금 장난칩니까? 네? 지금 이게 그냥 어디 누가 지나가다가 어깨 부딪힌 사건이에요? 대단히 송구하다는 게 뭐예요? 그 정도는 어깨 부딪히고 누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저 물건 깼을 때나 하는 거고, 이거는 국민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이에요. 대단히 송구? 여러분 탄핵이 추모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 지금 당장 사표 내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국이고, 경찰청장 돼? 그거 저는 이런 거에 사표 안 던지고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그 월급 더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이 사람들 나중에 진짜 벌 받을 거예요. 진정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진짜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으라는 댓글이 많은데 무릎 꿇고 빌고 사표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거 경질해야 돼요. 자기 편이면 다 감싸고 실수해도 대충 남의 핑계 댈 거예요? 탄핵이 추모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안부 장관 송구하다는 얘기가 국민들이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네? 뭐 나랑 지금 뭐 설전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정도입니까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더더군다나 이거는 그냥 국가가 관리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기관, 경찰이 직접 사람이 죽는데 관여해가지고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1차적인 그냥 과실 책임이 아니라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언제, 어떨 때 사표 내려고요? 네? 사표를 언제적 내는 거예요? 장관이 정무적인 책임은 언제 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걸로 사표를 안 내면은. 자, 이런데 이건 인성의 문제입니다. 인성이고 국가 간의 문제이고 공직 간의 문제예요.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은 그렇게 자리 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낯짝으로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 어떻게 낯짝을 들고 국민들 앞에 서려고 이거를 사람이 죽었는데 송구하다? 저는 인간 같지도 않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인 해설로 넘어갈게요.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이제 고인이 되신 장미란 씨 관련해서 제가 이런 해설을 하는 것도 이 유가족들이 국가 배상을 받는 것을 돕고 또 경찰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제주 경찰이
이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경찰청에 인터폴 항색수배 요청을 했어요. 인터폴에 항색수배를 요청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실종자가 외국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적색수배는 여러분, 적색수배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누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어. 그 사람을 잡을 때는 적색수배를 하는 거예요. 황색수배는 피해자가 뭔가 신원이 외국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의 치안의 상황을 굉장히 대변하는 거예요. 제주 경찰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제주도에 남아있지 않고 이 피해자분이 뭔가 외국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인신매매나 무슨 장기매매 사건이나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인터폴에 항색수배 요청을 한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단서가 나와서 수배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단서가 안 나왔지만 빨리 찾기 위해서 국내는 국내대로 수색을 하면서 인터폴에도 항색수배 요청을 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내에서 실종이 되면은 인터폴 항색수배를 저는 실무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잘 못 봤거든요. 인터폴은 아시다시피 세계 경찰이잖아요. 세계의 경찰망을 동원해서 이런 신원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 외국에서 뭔가 레이더에 걸리면 외국에서 여권을 행사하든지 외국에서 뭔가 자기 신원을 노출한다든지 그러면 우리한테 바로 알려줘. 이게 항색수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인 범죄와 관련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주도를 휩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제주도 카지노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중국인이 버젓이 카지노에 와서 칼을 들고 와서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을 살인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전문적으로 무기를 들고 강도행위를 하거나 전문적으로 소매치기를 하거나 여러분 소매치기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왜 소매치기는 우습게 알면 안 되냐면 우리가 누가 물건을 놓고 가서 내가 그냥 물건 욕심이 나서 순간적으로 가져왔다. 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슬쩍 했다가 걸렸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발적인 범죄이거나 범죄 전문성이 없어요. 근데 소매치기는 범죄가 고도로 훈련된 범죄 조직이어야지 소매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매치기 하라 그러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장난으로라도 야 친구 지갑을 슬쩍 친구가 눈치 못 채게 친구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어요? 바로 걸리지? 근데 중국인 소매치기들이 제주도를 들락날락 거린다는 거는 이미 중국인의 범죄 조직이 타겟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매치기 사범을 우습게 알면 안 되고요. 소매치기는 걸렸을 때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뒤에 항상 폭력이 수반돼.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매치기 사범 잡으러 막 가면은 꼭 경찰하고 흉기를 들고 대치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진짜 현실화됐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제주도민도 우리 국민이고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현실을 우리가 같이 직시를 하고 제주도 치안을 높여야 돼요. 이 무비자하고도 분명히 관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좌진이 잘 찾아줬는데 무비자로 입국해서 지갑을 훔쳤는데 중국인의 2인조 소매치기야. 2인조 소매치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돼서 10년 이상 훈련된 범죄자예요. 소매치기만 하겠습니까? 기회 되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고 본인들이 중국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소매치기 하러 오는 김에 마약을 숨겨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 관광객들 지갑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뭐 그냥 재수 없었다 치고 넘어가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매치기 사범이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강도, 살인, 강력범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카지노 도박비 때문에 제주 호텔의 환전상을 살인했는데 살인한 사람이 30대 중국인 여성이야.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무비자에 정말 극렬 반대하는 것이 이거는 무비자를 이런 식으로 열어줘가지고 계속 무비자 기간을 제한한다면은 중국인들은 좋죠. 들락날락 편하고 온 김에 막 구경하고 다니고 사실상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왔다가 사라지면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제가 그때도 정성호 장관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중국인을 모집하는 중국인 이 관광업체가 그냥 명단 짜서 한 몇백 명 명단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무비자로 통과해버리면 그 중에는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인죄를 저지르면 제가 중국인이면은 어떡하겠어요?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중국인의 범죄자의 심리상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만약에 일본은 칼같이 막아. 근데 한국은 관광업체에 돈만 주면은 관광객을 가장해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중국인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에서도 중국 공안으로부터 추적을 받는 범죄자가 어디로 도망을 가겠냐고요. 네?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품 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뚫리면 진짜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미 지금 제주도가 뚫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중국과 좀 가까워. 그리고 그 무사증이라고 해서 무비자와 유사한 제도를 좀 더 일찍 시행을 했고, 그리고 중국인들 그 거리의 가까움 때문에 또 해양으로도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배 타고도 쉽게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달아, 아니 어이가 없는 것이, 경찰이 이번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주변에 수색을 했는데 2만 명, 3만 명을 동원해서 수색한 게 아니에요. 한 몇십 명, 100명 단위로 투입을 해서 수색을 했더니 이틀 사이에 3명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네? 장미란 씨 외에도 다른 분 시신이 또 발견됐어. 지금 무수천 인근에서 또 변사체 발견되고, 그 얘기는 뭡니까? 진작에 수색을 했으면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끔찍한 게,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한 50명, 100명이 잘 찾아보고 수색을 하다 보면 도시 내에 시체가 발견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치안 상황 맞습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폐가, 유튜버들 중에 폐가에 가서 약간 공포 체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 컨텐츠조차도 정말 외진 곳에 폐가를 엄청나게 1년 내내 돌아다녀도 가끔 가다가 거기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것만 해도 끔찍한데 지금은 엄청나게 그 도심에 가까운 곳에 시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또 대충 넘어간다? 저는 경찰 정신 차리십시오. 경찰이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범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범죄 가능성 꽤 높아요. 뭘 근거로 도대체 뭘 했다고 지금 장미란 씨 관련된 사건에서 뭘 수사했다고 범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단정부터 하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부실선거라고 단정하고 특검이 수사하면은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부정선거를 그래서 밝혀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뭐 감싸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제일 수상해요. 무개념 정도가 아니야. 수상해. 경찰이 왜 이런 말을 하죠? 왜 경찰이 범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느냐? 그러면은 이거를 시신이 찾아졌고 그게 너무나 늦게 찾아져서 시신과 옷가지 사이에 심지어 떨어져 있어. 그리고 실종 직후부터 수색을 아예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뭐 자살로 몰아가려는 거예요? 네? 30대 중반의 여성분이 특별한 동기 없이, 그것도 길에서, 집도 아니고 무슨 유서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다른 일반적인 사건이라 그러면 뭐 유서를 써놓고 어디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닌데 어떻게 범죄가 없다고 단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람을
제가 이제 법의학적인 얘기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목을 졸라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원래 빨리 부검만 하면 어떻게 목을 졸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이쪽에 흔적이 남고요, 목에. 그거 아니더라도 일혈점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숨을 못 쉬게 되면은 안구나 이런 약한 곳에 공기가 모이면서 거기가 살짝 터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이 검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목이 쫄린 건지 안 쫄린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6월밖에 안 남아 있으면은 결국은 확인할 수 있는 게 현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뼈가 부러졌느냐 안 부러졌느냐의 정도? 근데 예를 들어서 목을 졸라서 사람을 살해하는 수법 같은 경우에는 뼈에 흔적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없었다라고 단정할 만한 무슨 법의학적인 소견이나 객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흔도 남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흔도 남죠, 당연히.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살렸거나 혹시 수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후에 발견을 했으면은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찰이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옷을 벗은 건지 벗겨진 건지 혹은 옷을 입고 있다가 이 시신이 부패하면서 그냥 옷가지가 뭔가 바람에 휩쓸려 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단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최고의 법의학자들이 붙어서 정밀 검식을 하고 정밀 부검을 해서 조그만 단서라도 다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단정하고 범죄가 아닌 것 같다? 말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더 진짜 열받는 거는 이 판사 제정신입니까? 네? 판사가 제정신이에요. 제가 웬만한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데 장미란 씨 사건을 이 실종과 관련해서 거짓말한 이 경찰은 살인범에 준해야 돼요. 살인범에 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장미란 씨를 살렸을 가능성이 상당한 거예요. 그리고 장미란 씨와 관련해서 혹시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범죄자를 잡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주고 허위 보고를 해서 이 사람이 체포가 돼서 체포된 장면 자체가 본인도 본인 죄를 아니까 고개 푹 숙이고 완전히 그냥 살인범처럼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판사가 선빵해줬어.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거예요. 이 경찰을 긴급 체포했거든요. 긴급 체포는 어떤 때 하는 거냐? 딱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중대 범죄자. 그런데 갑자기 판사한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기에는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싹 도망갈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 범죄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 이거 중대 범죄자라는 판단이 들면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범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데 영장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되게 끔찍한 사건 중에서 알몸으로 혈흔이 칠갑된 상황에서 친구를 죽인 그 미친놈 있잖아요. 진짜 미친 범죄자. 끔찍해서 제가 입에 올리기도 싫은데 막 잔인하게 살인한 그 사람, 그런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안 되면 긴급 체포를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찰관이 한 행위는 거의 살인범에 준하는 행위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죠? 아니, 본인 가족이 이런 피해를 당해도 그 긴급 체포가 불법이라고 할 겁니까? 저는 이런 거거든요. 판사가 본인 폼을 잡기 위해 가지고, 왜 나한테 미리 체포영장 나한테 보고 안 해서 내 미리 사전에 체포영장 왜 안 받았어? 그냥 이런 것들은 이때 긴급 체포한 거를 석방해줘야 다음부터 나한테 껌껌이 다 보고하지. 그러니까 판사들의 어떤 본인들의 권한을 좀 내세우기 위한 결정이에요. 진짜 열받아 이거.
이게 그런 사건입니까? 이게 긴급체포 사유가 아니면은 도대체 긴급체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판사와 관련된 분들이 피해 입으면은 아무도 체포하지 말고 다 구경하고 동료 판사한테 허가받을 때까지 다 기다려야 돼요?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느 판사인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이 판사야말로 정말로 이거는 그냥 비판받아야 마땅해요. 네. 판사 탄핵하라고 한리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탄핵 사유다 이거. 말씀 잘하셨습니다. 탄핵 사유예요. 이건 진짜 판사도 공범입니까? 제가 경찰 그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면 경찰은 실종과 관련돼서 뭔가 스토리를 알고 있거나 공범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석방했어. 이 사람이 증거인멸하면 책임질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경찰관이 풀려났어요. 근데 이 경찰관이 이 사건만 처리한 게 아니에요. 벌써 이 사람이 종결한 사건 2건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2건을 종결했는데 이미 시체가 발견된 것이 2건이에요. 그리고 298건을 담당하고 있었어. 298건의 사건을 실종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과연 수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 요거다. 이거. 네. 허위 종결을 했던 그 경찰이 담당했던 게 298건이에요. 이 한두 건만 종결했을까요? 이거는 그 뭐랄까요? 사이코 범죄? 네. 사이코 범죄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는 그 지휘 책임도 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경찰서장이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찰서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서장으로서 어디 가서 행사 가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지역에 실종됐거나 그 지역에 살인사건의 미제사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점검을 안 했나? 한 명도. 정말 하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명도 한 명도 이 종결된 것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질 않은 거야. 그래서 이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결제 안 받고 막 그냥 실종돼서 가족들 애가 타는데 자기 혼자 클릭해가지고 이미 사망사건으로 밝혀진 변사사건입니다라고 해서 전산에서 없애버렸었거든. 와, 진짜 끔찍해요. 진짜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사이코 범죄. 근데 이걸 석방한다고? 지금, 이거는 미쳤다는 얘기 외에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조직 전체가 썩었으면은, 이 경찰이 이렇게 버젓이 298건을 처리하는 동안 한 명도 점검 한 번 안 해. 가족들 피눈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캄보디아에서 그 청년이 살해됐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청년이 고문해서 잔혹하게 범죄 조직에 의해서 살해됐는데, 여러분 그 사건도 경찰이 계속 들고 가족들한테 돌아오겠죠 어쩌고 가족들은 애가 타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언론 보도되고 그쪽에서 캄보디아에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니까 부랴부랴 그때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한 게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으니까 기껏 한다는 게 실제 캄보디아로 가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한국인 범죄자들을 데려왔어. 몇백 명. 그게 해결책입니까? 누가 납치되거나 살해된 우리 피해자를 보호하고 중국인 범죄자를 잡아오라 그랬지. 거기 있는 한국인 범죄자들 우르르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족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가족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게 보면은 수사 전문가의 필요도 없어. 그냥 수사를 처음 해보는 사람도 상식선에서 성의만 있으면은 이거 저 주정사장 처벌했을 거예요. 그 피해 여성분이 말하는 말투나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장면이 이게 뭐 장난 같습니까? 이게 그냥 꾸며낸 얘기 같아요? CCTV 영상만 제대로 봐도 뒤에서 그럼 주점 사장과
여기 피해자분이 사장과 종업원 관계지 무슨 사귀었던 연인 관계입니까? 회식을 빈자리에서 중간간은 술자리를 빌어가지고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그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CCTV 없는 데로 왜 데려가겠어요? 이런 사건을 말아먹고 사람이 죽은 사건, 젊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런 사건까지도 이런 식으로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는 것도 지들이 뇌물 받고, 양주 갖다 주라고 하고, 뇌물 받은 사건은 성의껏, 이것저것 조사해가지고 무혐의 딱딱 써주고, 이런 서민대 사건은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처박아 놓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뒤에 어떤 범죄와의 연계성 때문에 사건을 이렇게 말아먹는다면은, 이거는, 이러고도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 잘했다고 할 겁니까? 중수청 만드는데 여러분, 중수청 지금 만들어서 해봤자 또 이 수사 공백을 메우기도 힘들고, 중수청을 만들면서 갑자기 만드니까 건물을 임대를 통으로 하는데요. 연간 2천억의 임대료를 낸다고 합니다. 중수청을 만드는데. 나라 돈이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어요? 지 돈이면 이렇게 쓰겠어요? 이재명 집한 돈이면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좀 너무 열받는 영상이 많아서 그런데, 댓글에 좌파 여성단체 뭐하고 있냐, 입국 닫고 있냐라는 얘기 하셨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니, 여성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좌파 그 여성단체 한다고 해서 모금도 하고 국가 예산도 받아왔으면 이럴 때 목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입 닫고 있을 게 아니라. 박원순 사건 때 그 좌파 여성단체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 침묵하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다 뒤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그래놓고 어디서 여성단체 이름을 팔아요? 네, 외국은 여러분 시민단체에 대해서 절대 국가 예산을 안 줘요. 왜 그러냐? 국가 예산을 받는 순간 시민단체의 순수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권에 잘 보여가지고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단체가 무슨 시민단체예요? 그래서 외국은 시민단체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고 모금하든지 자기들이 몸으로 뛰어서 자기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활동을 하는 거고, 올림픽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게 이런 게 시민단체 활동이고 시민활동이지, 단체 만들어가지고 예산 타먹고, 그래서 민주당 정권에서 잘못한 거나 지금 이 정부에서 잘못한 건 입국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해. 저런 사건에 왜 목소리 안 냅니까? 목소리 내야죠. 진짜 하루 종일 열만 냈다가 오늘 방송 끝내야겠네요. 죄송해요. 정말로 이거는 중수청 만든다고 생돈 2천억이 그냥 전세도 아니야. 이재명 정부에서 월세를 하도 올려놔가지고 그냥 건물주한테 2천억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또 뭐 임차인 건물주들이 뭐 투기 세력이고 어쩌고 쇼는 다 하면서 또 중수청 만드는 데는 2천억 건물주 배불려. 국민 세금으로. 그 돈 우리 돈이에요. 연간 2천억씩 내야 되는데 나는 그 2천억 가지고 정말로 진짜 열심히 하는 경찰, 정말 열심히 해서 살인범 죽어라고 영화처럼 진짜 자기 시간 투입해가면서 그 살인범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 올려주고 그런 사람들 더 뽑아서 일 시켜야 되지 않나요? 멀쩡한 검찰 다 없애고 검찰청은 건물이 그대로 있어. 네? 그리고 거기서 검찰청에 있던 사람들을 또 일부 보내서 중수청을 만들고 또 그 중수청에 지들이 또 입맛에 맞는 사람들 막 끼워 넣어. 그거 하느라고 2천억? 네. 5년 계약 2천억이라고 써주셨는데 2천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건물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도 마련이 안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재명 지지율 뚝뚝 떨어집니다. 다음번에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인 무비자에서 범죄 늘려놓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안수사권 폐지해가지고 범죄자들이 판치게 하고 경찰이 범죄를 돕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지율이 높으려고 생각하면 그 양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탄핵이 추모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오늘 댓글 보니까 같이 화가 납니다. 탄핵이 추모입니다, 정말. 하야가 추모고, 하긴 당선된 적이 없는 사람을 두고 내가 탄핵이 추모다 하는 게 좀 그런데, 탄핵이 추모입니다, 진짜로. 예. 시민단체, 또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가 또 빨대 꽂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 북한에 100억도 퍼준다고 해요. 여기 지금 이 억울한 피해 입은 사람들 소송하면은 분명히 또 경찰청에서는 책임 안 지려고 또 맞소송할 거거든요. 피해자들한테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돈을 써야지 북한에 100억 퍼주고 자기 입맛 맞는 그 중수청 만드는데 2천억 임대료 내고 진짜 미친 경찰에 미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오늘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이제 저도 지금 부산인데 내일 또 서울 올라가서 또 법사위에서 또 투쟁을 해야 돼가지고요. 지금 부산이어서 이제 좀 이따가 저도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오늘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으려고 했는데, 내일로 좀 넘기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2019년도 기사인데요. 19년간, 이게 오래된 기사긴 합니다. 19년간 실종된 한국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여권을 위조해서 입국해서 중국인이 살아왔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걸렸어.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리냐면은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실종된 한국인을 어떻게 알고 여권을 위조하죠? 저는 그것부터가 끔찍하다고 봐요. 우리가 내 주변에 실종된 사람이 직접 있으면 모르겠는데 중국인이 어떻게 알고 어느 국민의 인적사항, 실종된 국민의 인적사항을 중국인이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진짜 끔찍한 겁니다. 이게 경찰한테 뭔가 돈을 주고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은 직접 해킹을 통해서 그 정보를 빼내지 않으면 실종된 한국인의 정보를 어떻게 알고 이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실종되지 않고 그냥 주진욱의 여권을 위조해. 그럼 바로 걸리지. 주진우가 한국에 있는데 거기서 외국에서 여권 쓰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겠어요? 혹은 너 주진우 아닌데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비슷하게 사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슷한 사람의 어쨌든 얼굴도 좀 닮아야지 여권 위조된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좀 닮아야 돼. 그러려면은 실종된 사람의 얼굴과 주민번호와 여권과 그 상황을 다 알고 위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국은 우리 정보를 빼가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2019년도 사건이지만 지금도 이게 없으리란 법이 있나요? 나는 실종된 한국인 얘기가 지금 한국 분들 중에 실종돼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르거든요. 이 수천 명들의 여권이나 주민등록을 이용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을지 정말로 끔찍해요. 그런 사람들은 실종된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종 범죄에 관여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심지어 여권을 위조해서 들어오는데도 멀쩡하게 생긴 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못 고르고 들어왔어. 여기에 비자가 일단 먼저 뚫린 거죠. 근데 이거는 이때는 그나마 비자가 있으니까 여권이 있으니까 한국 여권 가지고 뭘 하지만 지금은 중국인 무비자인데다가 무비자로 막 뚫려 있는 데다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 신분증을 가지고 생활을 해도 누구 하나 잡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는 실종 사건도 다 말아먹는 판국에 저거 어떻게 경찰이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국에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제가 이거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국회에 가서 실질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해가지고 내가 민주당이 이거 전수조사 안 하고는 못하도록 못 빼기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리고 경찰도 이거 전수조사해서 특별팀 만들어서 제주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서울, 부산, 대전 다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를, 이 한국인 계정을 5천원에 팔고 있는 것만 하나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화는 나는데, 이게 얘기를 해도 화가 안 풀리네. 한국인 계정이 5천원에 팔린답니다. 한국인 인적사항이. 근데, 테무 아시죠? 테무가 한국인 정보를 받아다가, 예? 한국인의 얼굴과 우리 인적사항을 중국에 갖다 줬어. 가진 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13억 나왔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쿠팡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6,700억인가 때렸어요. 테무는 왜 안 때려요?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어이없는 게 한국 경찰이 한 조치가 뭔지 아세요? 중국 온라인 몰에 공문을 보내서 저 글 좀 내려주세요. 경찰 맞습니까? 이거 중국에 공조수사 요청해가지고 범죄 조직 저거 유통하는 그 범죄자들이 잡아올 생각을 해야지 글만 내려가면 우리 정보는 회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인 이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경찰이 중국 온라인몰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계정 판매에 대해서 글을 차단했대. 이걸 조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조치예요? 그냥 판매글을 내리면은 우리 정보가 보호되는 거야? 쿠팡에서 센 정보도 중국인이 뽑아가서 중국으로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진핑 만났을 때 셀카질 할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공산당한테 당당히 요구해야죠.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시진핑 한마디 하면은 또 그 범인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해? 그것도 눈치 보는 거예요? 네? 정말로. 제가 욕 나와. 제가 오늘 이거는 너무 열받아서 여러분들과 진짜 더 욕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제가 기차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좀 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댓글들도 많이 못 읽어드렸는데 6,000분이나 같이 저랑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왜 김부장 같은 드라마가 유행하겠어요? 자력구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건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한테 기대할 게 없다. 경찰한테 기대할 게 없다.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자라고 하니까 국민이 김부장은 보면 시원하긴 하지. 저처럼 비리비리한 사람은 제 몸 하나 간섭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지키게 하는 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국민을 지켜줘야지 나라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고, 그거 못할 거면 내려와야 돼요. 그거 못할 거면 이재명 내려오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거기 가가지고 지금 국민들 피곤하게 하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열받는 얘기만 해서 죄송하고, 제가 이거는 그냥 열만 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실종 사건들 제가 전수조사하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투쟁해 주시고, 제가 이거는 지금 당분간 이틀마법 그 서명에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서명운동이 필요하면 서명운동을 하고, 기자회견이 필요하면 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이거는 진짜 행안부 장관 멱살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나 그냥 이거 행안부 장관 이걸로 멱살 잡고도 뭐 한번 갔다 오지 뭐. 진짜 그럴 정도의 마음으로 끝까지 해가지고 제가 전수조사 시킬게요. 그리고 내일 특검이 10명의 특검보를 추천한다고 하니까 내일 이 시간에는 특검보 추천의 의미와 또 특검이 앞으로 어떤 수를 두게 될 건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